이를 들고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아빠가 설치하세요. 나는 손이 시리니까 촬영해야지. 안녕하세요, 캠핑하실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저희 캠핑하실에 샘플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샘플카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샘플카를 판매하고 다양한 새로운 옵션을 적용해서 캠핑카를 한 대 더 만들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바로 그 새로운 캠핑카가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이번 캠핑카 같은 경우는 캠핑하실에 새로운 시도가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따가 가구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캠핑하실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아주 듬뿍듬뿍 적용을 했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옵션 중에 하나가 베이스 차량이 4륜이나 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차량을 만들 때는 꼭 4륜차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중고차 시장을 열심히 뒤졌는데 정말 어렵게 이 4륜 무사고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구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차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량을 저희가 어렵게 구한 점, 저희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적용된 점 뿐만 아니라 가성비 또한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의 자세한 옵션이나 가격 같은 건 저희 영상 뒤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꼭 끝까지 영상 보셨다가 마지막에 확인 같이 해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캠핑하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차량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프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새 한창 핫한 법이 있죠. 저희 캠핑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주차장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핑카를 제작할 때도 스텔스 캠핑카로 제작을 하는 게 하나의 또 캠핑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닝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윈드가드를 또 새롭게 제작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윈드가드와는 다르게 뒤쪽에 있는 태양광 패널과 이 폭이 맞아서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앞에 저희 캠핑하실의 로고가 들어가서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윈드가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태양광 패널 500W짜리 태양광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좀 용량이 큰 태양광 패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지 쪽으로 캠핑을 나가게 되면 이 어닝이 없는 거 확실히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석 쪽에는 2.6m 어닝 레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이 어닝 레일에 장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캠핑하실에서 이런 가구를 한 번도 적용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침상 쪽이나 이런 쪽 보시면은 화이트 인테리어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던한 느낌이 많이 들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추가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추가가 된 그런 옵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실내등을 사용해서 센터에 부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내등도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가구 색상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색상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에 장착되어 있는 옵션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쪽에는 12V 시거 포트가 있고요. 그 밑에는 220V 컨센트 2구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양문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열어보시면 위쪽에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조금 더 깊이가 깊은 수납 공간이 들어갔습니다. 이 위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이 수납 공간의 깊이가 다르게 제작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드렸고요. 그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옆에는 문으로 여닫을 수 있는 2단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전판과 각종 경기 장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버튼이 메인 스위치입니다. 버튼식이라서 한번 꺼두시면은 캠핑카의 모든 전원을 차단해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USB 포트 1개, 그리고 12V 시거 포트 3개가 들어갔고요. 검은색 아크릴 패널로 덮인 부분이 바로 배전판입니다. 아크릴 패널 들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배전판이 들어가 있는데, 배전판은 터치식 스위치로 작동합니다. 터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끄거나 켤 수 있고요. 은은하게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스위치가 켜진 상태, 은은한 파란불이면 스위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크릴 패널을 덮은 상태에서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무지동 히터의 다이얼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크릴 패널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MD용의 무지동 히터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위치를 꾹 눌러서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220V 컨센트 2구짜리 들어갔고요. MT50 태양광 리모트 모니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는 배터리 적상계가 들어가서 배터리 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수석 쪽 벽면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벽면 위쪽에 보시면 컵홀더 두 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컵홀더가 큰 사이즈고요, 뒤쪽에 있는 컵홀더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벽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12V 시거 포트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화이트 인테리어가 적용된 테이블이 있고요. 이걸 이렇게 드러내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서 상판을 요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롱테이블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롱테이블은 실내에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한번 밖으로 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다가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판을 꺼내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다리가 있는데요,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눌러서 세워주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또 눌러서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세 군데에 맞춰서 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에다가 맞춰두고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차량은 4륜이기 때문에 차고가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다가 빼두고 설치를 해볼게요. 이제는 익숙하시죠? 트렁크 쪽에 있는 은색 바, 그리고 앞에 있는 검은색 두 개의 고정장치 이렇게 걸어서 딱 내려주시게 되면은 트렁크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자연스럽게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트렁크 쪽에 있는 트렁크 등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테이블, 이 트렁크 쪽에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 쪽에 슬라이딩 싱크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쪽에도 한 군데 더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테이블 들고 옆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옆쪽으로 왔고요. 여기 싱크대 쪽에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걸어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테이블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살짝 높거든요. 단수 조절해서 이 수평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 테이블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는 거겠죠. 단수가 조절이 가능한 게 굉장한 이점입니다. 이제 노지나 다른 데 나가셔가지고 수평이 안 맞는다 하시면은 이 다리를 통해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 싱크대가 지금 좀 앞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건데, 이 싱크대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얘 좀 너무 앞에 있다 그러실 때는 싱크대를 뒤쪽으로 밀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침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침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왼쪽과 가운데 공간은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수납 공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이 뒤쪽에 문을 통해서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상판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조금 번거롭다 하실 때는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좀 검은 게 들어가 있죠. 네, 서랍입니다. 이 가운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침상 위에다가 이불이나 매트를 깔아 두시면은 상판을 드러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랍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이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이 서랍의 레일은 고화중 레일이고요, 이렇게 잠깐 잡으셔서 당기신 다음에 끝까지 빼주시면 서랍이 다 빠집니다. 지금 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스틸로 제작된 서랍입니다. 얇은데도 상당히 강력한 강성을 보여주고 있는 수납 공간이고, 이렇게 스틸로 제작된 이유는 나무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 레일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얇고 또 튼튼한 스틸로 제작을 해서 최대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수납 공간입니다. 오른쪽 수납 공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 길이 전체 길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긴 수납 공간이고요, 마찬가지로 뒤쪽 문을 통해서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캠핑하실 때 폴대 이런 거 좀 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쉽게 넣고 다니실 수 있게 만들어진 수납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함입니다. 배터리함은 유일하게 이 상판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상판인데요, 저희 캠핑하실애가 이 배터리함만큼은 되게 제대로 잘 제작을 해서 고객님께서 들여다보실 일이 없게끔 만들었다, 약간 이런 자신감의 표시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판을 드러내 보시면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전기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60A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3.5kg 순수 저온파 인버터, 그리고 40A 태광 충전기, 그리고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받은 배터리고요, 여기 보시면 캐시 인증 받은 거 보이시죠? 저희 캠핑
캠핑하실에는 항상 인증을 받은 안전한 배터리만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좀 특히 좀 강조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주행 충전기입니다. 배터리가 이 주행으로 인해서 충전이 되고 있다가 시동 배터리에 전압이 좀 부족해졌다. 그럴 때는 다시 이 캠핑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시동 배터리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주행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확장판입니다. 침상 확장판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 올려서 침상을 확장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들어가서 굉장히 이쁩니다. 이제 또 보여드려야죠. 그죠? 별도의 지지대 없이도 아주 튼튼한 침상 확장판입니다. 이 침상 확장판만 따로 팔아줄 수 없겠냐고 이제 뭐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 저희 캠핑하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침상 확장판입니다. 다시 침상 확장판 접으실 때는 밑에 있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싱크대 보시겠습니다. 싱크대 전체적인 모습 보시면 되게 평평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제작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없이 이 싱크대 위쪽 전체를 좀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단순 미관상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냉장고부터 보시겠습니다. 65리터 냉장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위쪽에 냉동칸도 있고요. 밑에는 냉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플랫 타입 전자레인지고요. 20리터 전자레인지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이동식 화장실인 포타포티가 들어갈 수 있는 함이고요. 그리고 포타포티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수납 공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쪽 보시면 싱크볼이 있습니다. 강화유리 덮개로 되어 있는 싱크볼이고요. 들어보시면은 각도 조절 수전, 그리고 외부 샤워기까지 안쪽에다가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저희 영상들 이전에 많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희 캠핑하실에는 물펌프를 굉장히 좋은 물펌프를 씁니다. 저소음 물펌프를 사용하고요. 굉장히 수압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샤워기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겨울이라서 물은 안 트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사용할 수 있고, 나는 물을 계속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이쪽으로 꺾어서 놓으시면은 물이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물펌프에 수압이 너무 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수압을 조절할 수 있게 레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강한 수압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압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거 사용하는 모습도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저희 캠핑하실에 이전 영상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펌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배전판에서 물펌프를 끄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배전판에서 물펌프 스위치를 키면 이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가 단순 미관상 목적뿐만 아니라 물펌프 스위치가 배전판에서 켜져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물펌프 작동 표시등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펌프가 계속 켜져 있으면은 압이 센 물펌프라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펌프 스위치를 또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검은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전판에서 물펌프를 켜신다고 해도 이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켜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싱크대 좀 오른쪽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앞으로 밀려 있죠. 뒤쪽으로 한번 슬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페달 있죠. 굉장히 많은 개선을 통해서 이 페달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여러 번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 페달은 발로 밟는 것 뿐만 아니라 손으로 아주 쉽게 누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신 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휜 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에 물탱크가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물탱크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탱크가 있는데 각각 청수통, 오수통이고요. 20리터짜리 물탱크들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에 흔들리지 않게끔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청수 같은 경우에는 청수 커넥터를 활용을 해서 연결이 잘 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커넥터를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청수 커넥터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펌프를 가동해서 안에 남아있는 물까지 완벽하게 빼주셔야 겨울철에 동파가 되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는 12V, 15V 그리고 220V 컨센트까지 장착을 해드려서 이 위쪽에다가 인덕션 같은 걸 놓고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히 들어 올려서 확장할 수 있는 확장판도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간단하게 뭐 노트북 같은 거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기에도 좋고요.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확장판입니다. 네, 다음으로 천장 보시겠습니다. 천장도 천장 엠보싱과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와 베이지 이 투톤으로 맞춰서 제작을 해드렸고요. 나무로 제작된 가구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더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실내등까지 장착된 거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죠. 예, 실내등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커튼 보시겠습니다. 이 커튼은 1열 운전석 공간과 캠핑 공간을 분리해주는 큰 커튼이 앞쪽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2열과 3열 트렁크 쪽에 모두 이렇게 리무진 암막 커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리무진 커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암막 커튼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조수석 쪽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식 모기장까지 들어간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캠핑하실에서 이 여름철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옵션 중에 하나죠. 이 커튼식 모기장을 사용하는 영상들은 저희 캠핑하실의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업로드를 할 때 우측 상단 카드에다가 넣어 드릴 것 같은데, 그 영상 참고하셔서 커튼식 모기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쪽에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우레탄 창과 모기장 동시 적용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게 우레탄 창이고요,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게 모기장입니다. 둘 다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우레탄 창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사용하는 옵션이죠. 그래서 우레탄 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레탄 창이 묶여 있는데요, 얘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려있던 우레탄 창을 끝까지 내려줍니다. 내려준 상태에서 지퍼가 있습니다. 이 지퍼를 이렇게 삥 둘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우레탄 창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설치가 됩니다. 이 우레탄 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해두신 상태에서 안에서 무시동 히터 틀어두시고 밖에서 트렁크를 연 상태로 밖의 풍경을 감상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입니다. 저희가 전에 적용했던 우레탄 창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잘 설치가 되긴 했지만 완벽하게 밀봉이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요 밑에가 그냥 끈으로 고정하는 거였어 가지고 약간 들뜨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퍼를 통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들뜨는 느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찬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게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레탄 창을 친 상태에서 환기가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실 때는 여기 지퍼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지퍼를 열어주시고 여기도 살짝 내려주셔서 이렇게 접어두시게 되면은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레탄 창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트렁크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레탄 창이 이 트렁크 완전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닫을 수 있는 걸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쇠가 찝힙니다. 안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 창을 완전히 접어주신 상태에서 닫으셔야 트렁크가 닫힙니다. 네, 다음으로 1열 보시겠습니다. 시트는 리무진 시트 들어가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베이스에다가 아이보리 포인트를 준 투톤 시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9인치 멀티미디어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 기능을 이 가운데 있는 큰 화면을 통해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블랙박스도 저희가 신품으로 적용을 해서 장착을 해드렸고요. 하이패스 또한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 보시겠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운전석 밑쪽에 본체가 들어갔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무시동 히터 자체는 MD용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 스텝 쪽에 무시동 히터 송풍구 들어가 있고 배관은 바깥쪽으로 빠지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시동 히터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어닝 레일 있죠. 그 어닝 레일 쪽에다가 타프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서랍 설명하면서 잠깐 뭐가 들어있다고 했었는데 이 뭐가 바로 그 타프입니다.
한번 꺼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조립을 한 다음에 어닝 레일에다가 끼우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타프 같은 경우에는 어닝 레일에다가 끼우고 시작합니다. 이를 들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닝 레일에 끼울 수 있는 심지가 있습니다. 이 심지를 어닝 레일 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쭉 끼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어닝 레일에다가 타프 먼저 끼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접혀있는 봉을 이렇게 펴주고요. 펴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폴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은 방식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폴대를 다 펴주셨으면 요 끝에 있는 홈에다가 폴대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폴대에다가도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딱 끼워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홈에다가 끼워주시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끼워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텐트 지지하는 것처럼 딱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대가 남았습니다. 지지대 또한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끼워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있는 구멍 있죠? 여기다가 딱 끼워서 세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람 불지 않는 날에는 이렇게 끼워 두시기만 해도 되고요. 좀 바람이 부는 날에 고정이 좀 불안정하다 할 때는 팩다운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닝 레일이 이 문 위쪽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친 상태에서도 문을 여는 건 아주 자유롭고요. 이쪽에다가 테이블까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까지 설치해 주시게 되면은 이 타프 밑에서 테이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테이블과 함께 수전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그런 캠핑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시레가 제작한 새로운 샘플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캠핑하시레 앞으로의 이제 인테리어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잘 보여드린 그런 캠핑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용성 뿐만 아니라 이번에 화이트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면서 감성까지 충분하게 챙긴 캠핑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봤을 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 캠핑카 또 좋아하실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캠핑카의 가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의 뭐 구조 변경비,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이 차값까지 싹 다 포함해서 3,2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에어컨 옵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에 에어컨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만약에 에어컨 장착을 희망한다 하실 경우에는 원래 에어컨 장착비가 2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저희 캠핑하시레가 또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벤트까지 해서 만약에 이 차에 에어컨까지 적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에어컨 장착비를 50만 원 할인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컨까지 적용해서 나는 여름철에도 캠핑을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를 대비해서 배터리도 아주 넉넉한 520A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시고요. 겨울철에도 이 무시동 히터 성능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사용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캠핑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차량의 적용될 옵션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까지 영상에다가 다 적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하실의 구독자 1만 명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캠핑하실의 채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저희 캠핑하실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